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2월 FOMC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별게 없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2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찬성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 그 때문에 이런 좀 엇갈리는 부분 때문에 증시도 좀 혼조세를 마감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증시 상황 어땠는지, 그리고 FOMC 의사록 뭘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2월 FOMC에서 거의 대부분이 0.25%포인트를 지지했다. 그리고 이거는 제프 건들락의 말인데요. 채권왕이라고, 신채권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우산이 필요하다. 즉 대비를 해야 된다. 연착륙이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넘어가는 건 아니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월인데 참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계속 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인사 한번 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맵님, 빅보스님, 폴 0118님, 신영기님, 내맘심쿵님, 정진호님, 왈드님, 천사루시퍼님, 형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예. 라멘트님, 흰님, 이종욱님, 유목민님, 라이언데디님, 별님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다들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노현철 쿠캐피탈 그룹 메이징 파트너 또 연결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Q&A가 없이 대신 이제 오전 9시 20분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20분에 노현철 쿠캐피탈 그룹 메이징 파트너 모시고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좀 혼조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이 소폭 상승한 반면 S&P 그리고 다우는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또 하락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이제 연준에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하락한 모습은 좀 뚜렷하게 보이죠. 그 이후에 계속 쭉 하락하다가 막판에 조금 이제 상승 마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준 회의록이 조금 더 많은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좀 예고하면서 증시에는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 기본 요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10년만 국채금리 봐도 좀 그렇거든요. 국채금리 좀 계속 많이 올랐었죠. FOMC 회의록 전에는 좀 하락했었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는 어쨌든 회의록 자체는 좀 추가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FOMC 회의록에서 알아야 될 거 한 6가지 정도 제가 추려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오늘은 다른 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죠.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 전에 이제 제임스 블러드, 그 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이 사람들이 이제 2월에 0.5 얘기를 자기들 그쪽을 지지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0.5가 많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almost all, 거의 대부분 이 0.25를 원했다. 그 이유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상황을 잘 보는데 좋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목표점을 지나칠 가능성이 높겠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겠다. 물론 천천히 움직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지금 상황은 좋겠다. 그리고 0.5를 선호했다는 사람은 일부다. a few. 그래서 제가 a few는 이제 0단어로는 다들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록에 나오는 a few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서 한번 또 이제 얼굴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비슷하다. 3명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명 초과는 아닐 것이다. 2명 내지 3명 정도라. 2명 내지 3명 정도다. 즉 극소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거죠. 2월에 많은 사람들이 0.5를 했으면 조금 이제 불안했을 텐데 0.5는 조금 이제 무시해도 됐을 수준이구나.
이 얘기는 어쨌든 2월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3월에도 어쨌든 0.25가 기본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다. 기본 케이스로 볼 수 있겠다. 물론 데이터가 그 사이에 어떻게 나오냐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2월에 이렇기 때문에 3월에도 0.25는 기본 케이스라고 보면 될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시죠. 인플레이션 관한 건데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재탕됐지만 어쨌든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높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은 정책은 인플레 압력이 둔화하는 최근의 압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봄. 이게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으면 이런 흐름이 끊길 수 있다. 다시 좀 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는 다분히 금리 인상을 좀 감안한 발언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충분히 제한적이 뭐냐? 연준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문을 열어놓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보기에 따라서는 지난해 12월에 얘기했던 5.0에서 5.25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5.25에서 5.50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연준이 가운데에서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데이터 나오는 것 따라서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금리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그래 내가 그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했었잖아. 그대로야.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논리를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쪽 측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측면을 보기에 따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매파적인 걸 중요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파를 중요하게 보는데 어쨌든 파월 입장에서는 양쪽 카드를 다 던져놓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다. 어쨌든 그런 걸 같이 보시면서 그럼에도 이런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문을 열어놓는 부분을 얘기했다는 점. 그래서 이것 때문에 5.25에서 5.50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2월 FOMC잖아요. 2월 FOMC인데 물가가 확실히 내려간다는 더 많은 증거,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2월 FOMC에서 상당히 더 많은 증거라고 얘기를 했다면 한 번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한 번 가지고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되겠어요? 최소한 복수 이상이 돼야 되겠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CPI와 고용 데이터를 뭐 두 번, 세 번은 더 봐야 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긴축 상황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증시 좀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2월 FOMC 이후에 파월이 금융시장 1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기축돼 있다. 나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원래 월가와 뭐 인식이 좀 다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 랠리에 좀 안 좋은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적도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참석자들은 2022년 초와 비교하면 금융시장이 훨씬 타이트하게 하긴 하나. 이건 이제 나스닥만 놓고 보시죠. 이게 1년치거든요. 이게 지금이죠. 1년 전쯤 뭐 2월 이때 보면 그때보다는 확실히 낮죠. 주가 수준이. 그때보다는 확실히 긴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이제 요 며칠 하락했습니다만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뭐 13,000 올라가고 하면 다시 또 비슷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긴축이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초와 비교하면 금융시장이 타이트하긴 하나 상당수는 지난 몇 달간 금융시장의 일부 지표가 완화됐음을 지적했다.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이 이렇게 금융시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타깃을 달성하려면 전반적인 금융시장
긴축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봐줄만 한데 1년치 보시면 아시겠죠? 더 완화할 경우, 더 올라갈 경우에 확실히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경고를 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닌 게 여전히 2020년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의 효과를 걱정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자기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부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효과를 걱정하기 때문에 더 오르면 안 돼.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월의 의장의 생각과 FOMC 위원들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죠. 물론 의장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의장이 나와서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가지만 어쨌든 세부 참석자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수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죠. 몇몇 참가자는 경제 상황을 좋게 보고 있다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몇몇 참가자는 최근 경제 데이터가 2% 인플레이션을 위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완만한 경제 성장, 경기 둔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한다. 이 얘기는 결국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결국 이 얘기가 소프트 랜딩이에요. 2% 인플레이션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 완만하게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침체는 없고 이 얘기가 뭐 소프트 랜딩이죠. 소프트 랜딩을 몇몇 참가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몇몇은 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파와 비둘기파 계속 엇갈려 싸울 거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이겠습니다. 일부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보고 반면 또 일부는 침체가 상당히 높다. 계속 싸우겠죠. FOMC 때마다 계속 싸울 겁니다. 이제 갈수록 그 간극이 조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인가 저저번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해 FOMC에서 한번 이제 실무진에서 스텝 차원에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보고서에도 보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여전히 올해 어느 시점에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내부에서는 침체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고 하지만 강한 고용 보고서 이런 거 이후에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 둘이 계속 싸우겠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바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석자들도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는 자기들도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는 나도 몰라 이런 얘기잖아요. 증시 전망할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죠. 불확실성이 크다. 애매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요. 불확실성이 크다.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얘기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갈수록 데이터 의존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뭐 이제 갑자기 고용보고서 51만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데이터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 얘기는 누구도 섣불리 판단이 어려우니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겠습니다. 6번은 그냥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이제 부채원도 협상이 장기화하면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맥이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론적인 우려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인 즉슨 의회에 연준 우리도 이 금융시장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 엄청난 큰 대형 재앙이잖아요. 연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 간접적인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도 연준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빨리 협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게 어쨌든 협상이 결렬되면 파국적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금융 시스템 경제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다. 이게 좋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경제가 박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면서도 리스크가 있으면 얘기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준 입장에서 자기네들 봤을 때 부채 연도 협상이 어긋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였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0.5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만이었거나 아니면 일본에 있었어도 그렇게 투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지만 모형세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이 정도면 그냥 만장일치로 할게요 이렇게 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죽어도 안 될 경우에는 반대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닌 이상 만장일치. 이게 꼭 FOMC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 의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충 뭐 의견이 갈려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는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대체적으로 맞춰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FOMC 결정은 만장일치였으나 의사록에는 일부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3월 의회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0.25가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배드워치 같이 한번 잠깐 보실게요. 배드워치는 뭐 4.7에서 5.0이 한 73%. 어제보다는 0.25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몇 퍼센트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5.0에서 5.25가 적지는 않으나, 즉 3월에 0.5를 올릴 가능성이 적지는 않으나 지배적인 가능성은 0.25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6월에 5.25에서 5.50으로 최저금리를 찍을 것이다. 이 전망도 변하진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하나 더 볼게. 오늘 이제 의사록 공개 전에 제임스 블러드가 CNBC에 오늘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나 했어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 미국 경제 생각보다 강하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봤을 때 미국 경제 생각보다 강하다. 이거는 이제 고용 보고서, 뭐 소매 판매, 뭐 CPI, PPI 다 보고 한 얘기겠죠. 미국 경제 생각보다 강하다. 자기가 봤을 때는 최종금리가 자기 생각엔 아직 5.25에서 5.0이면 될 것 같다. 대신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계속 0.5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블러드 얘기한 것도 어쨌든 시장이 얘기한 수준과 같다는 점, 그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의사록이 나왔어도 크게 뭐 달라진 게 있느냐, 결과적으로 별거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증시가 혼조세 정도 보였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블러드가 미국 경제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감소하기만 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이 뭐 조금이든 많이든 계속 감소만 한다면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중국 경제 재개방, 유럽이 생각보다 수치가 좋다는 거, 뭐 PMI 이런 거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는 회복력이 더 좋다. 그래서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5.25에서 5.50까지만 올리면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낮추고 침체는 피하고. 근데 여기에 전제가 무엇이죠?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죠. 그게 그 전제가 중요한 전제죠. 그게 없으면 침체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블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 시장이 과대평가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과장했던 것 같고 하반기에도 침체 확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 같다. 이 얘기는 침체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알마트 얘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면, 성장률이 계속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감소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블룸버그 통신의 뭐 설문조사 따르면 PC 전망치가 조금 올라갔다는 점, 그게 하나 있고요. 침체 가능성도 60% 여전히 높다. 그 얘기. 그리고 건들락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드랜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급격한 경기 둔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하든 하드 랜딩을 하든 급격하게, 소프트 랜딩도 말이 소프트 랜딩이지 경기 둔화는 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는 있을 수 있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런 피해나 영향 없는 소프트 랜딩은 없다. 이런 얘기기도 하겠습니다. 예, 하드랜딩 경우에는 당연히 우산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약세장은 아마도 끝나지 않았다. 데드캣 바운스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채권금리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의사록에. 어차피 지금 시장의 최종금리가 5.25에서 5.50인데 블러드도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비슷한 거 아니냐, 뭐 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회의록 공개가 시장의 궤도를 바꾸지는 않았다. 뭐 7월 8월까지 뭐 계속 금리 올린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블러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시장은 결국 어닝과 마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다. 침체가 오면 어닝과 마진에 대한 압박, 우려는 걱정하는 게 맞겠죠. 예. 펀드스트랩 톱니는 여전히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말씀드릴게요. 블룸버그에서 이제 에버코어 ISI의 뭐 애널리스트 인용해서 신규 부의장, 지금 공석이죠. 연준 부의장 후보를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에 CNBC 보도 내용 그 후보들이에요. 후보들인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틴 굴스비 얘기는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어셋저널은 오스틴 굴스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인사 기사를 제가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초기 버전, 뭐 중기 버전, 말기 버전,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기에는 예를 들면 굴스비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다음에 다시 검토하면서 여성 위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당시에는 초기 버전을 보고 쓰고 에버코어 ISI 이분은 나중에 들은 걸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뒤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초기 버전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나중에 들은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기사 쓸 때는 그런 경우가 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볼 때도 계속 바꾸거든요. 처음엔 이 사람을 유족하게 봤다가 이거 좀 거래, 그러면 나중에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는 최종 나봐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굴스비 포함해서 이런 분들 거론되어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C가 금요일날 나오잖아요. 미국 시장 금요일에 나오잖아요. 전년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5.0으로 전달과 하락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계속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FMC 의사록에도 그런 게 나오니까요. 이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뭐 연준도 딱히 도리가 없는데 저희라고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보면서 내일은 또 이제 벌써 이제 또 실업수당 청구건수 나오잖아요. 고용 사장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 계속 같이 저희 3번 월스트리트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로 육계장님, 이신의 막내님, 서장원님, 감사합니다. 늦게 찾아주신 게 감사합니다. 우정현님, 누수의 달의 나빠손님, 강신우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연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항상 보고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정민진님 감사합니다.